용산 대통령실은 특검법은 악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서민 개인적인 생각으로도 특검법은 악법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어떻게 보면 이재명 대장동 수사를 막기 위한 방탄특검의 성격도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악법이라고 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이걸 총선 앞두고 특검을 하자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이건 다분히 총선 겨냥용이죠. 세 번째 비상대책위원회가 한동훈 위원장이 이제 된 거고, 그리고 이 체제로 총선을 치러야 돼요. 총선 전에 마지막 비대위인 겁니다. 총선 전에 마지막 희망이 이 비대위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약점이 될 만한 사안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서 국민이 납득할 만한 제안을 대통령한테 한동훈이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김건희 리스크에 대한 질문이 나오면 저는 그때 대통령이 답변하면서 정말 진지하게 그리고 진정성 있게 국민에게 사과하고 재발 방지와 여사의 자숙을 약속을 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2024년 청룡회해 1월 2일 화요일, 그 다음 허민의 뉴스쇼 정치분석은 김건희 특검법과 함께 하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이재명 피습 사건을 얘기하면서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오늘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쾌유를 기원하기 위해서 일부러 푸른색 계열의 셔츠와 푸른색 계열의 넥타이를 메고 왔습니다. 빠른 큐 다시 한번 기원을 합니다. 자, 이 용산으로서는 독배죠. 독이 든 잔 특검법인데, 즉각 아마 용산에서는 특검법안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모르겠습니다. 이 방송이 나갈 때쯤 혹시 용산이 이미 특검법안을 거부했을지 모르겠는데, 민주당은 그 거부권 행사를 대통령의 권한남용이라고 하는 프레임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움직임이 분명합니다. 어쨌든 이 민주당과 국민의힘, 민주당과 용산, 민주당과 윤석열 대통령, 이재명과 윤석열 대통령 강대강 대치 국면이 형성이 될 것 같습니다. 자, 특검법 처리 과정은 일단 이렇습니다. 본회의에서 통과가 돼야 되죠. 지난해 말에 본회의에서 통과가 됐고요. 그리고 이것이 일단은 정부로 이송이 됩니다. 이송이 되면 법제처에서 심사를 하고, 그리고 국무회의로 가면 국무회의에서 이제 그 심의를 거쳐가지고 의결을 합니다. 이 특검법안은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 의결을 하면 대통령이 이걸 받아보고 이것을 받든지 아니면 이제 제의 요구를 하든지, 국회에 제의 요구라고 하는 게 다시 제의해달라. 말하자면 이제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가 되겠죠. 네,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국회 사무처가 정부로 특검법안을 이송하지 않았던 걸 일단 확인이 됐고, 그래서 오전에 잡혀있던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의 국무회의도 자연스럽게 오후로 연기가 된 상태입니다. 그러나 저는 특검법안이 정부로 이송되는 것도 그리고 또한 윤석열 대통령이 이 특검법안에 대해서 제2요구권, 즉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도 정해진 수순이다. 시간 문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특검법안의 제2요구권이 상정돼서 심의 의결되고 건너오는 대로 제2요구, 즉 거부권을 행사할 거라고 저는 추측을 합니다. 자, 특검법안이 과연 뭔가 여러분 잘 알고 계시겠지만 그래도 한 번 더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특검법안에 있는 법안 관련된 내용은 사실 이제 하나입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이라고 있어서 2009년도에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그것이 3년 동안 진행이 됐는데, 여기에 이제 지금의 김건희 여사, 대통령 부인인 김건희 여사가 관련이 돼 있다. 물론 그 당시에는 대통령 부인도 아니었고 윤석열 대통령과 심지어는 결혼도 하기 전이었어요. 그런데 이것을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인 2020년에 4월입니다. 최강욱 당시 이제 민주당 열의 의원이 이거를 이제 고발을 하죠, 검찰에. 김건희가 말하자면 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에 깊숙이 연루가 됐기 때문에 이걸 수사를 해야 된다. 그 당시 이제 윤석열 검찰총장이 문재인 대통령과 문재인 정권의 여러 가지 거슬리는 존재였기 때문에 이런 이제 고발을 했던 걸로 저는 알고 있고, 어쨌든 김건희는 당시 전주, 돈 주인이죠. 많은 전주들 중에 한 명으로 의혹을 받으면서, 주가 조작 의혹을 받으면서 피고발인에 포함이 됐던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1년 9개월을 수사를 했습니다. 문재인 정권에서. 그래서 그게 21년입니다. 21년 12월에
이제 검찰이 일단은 도이치모터스 회장을 지냈던 권오수 씨만 기소를 해서 재판에 넘깁니다. 근데 김건희 여사는 주가 조작에 대한 가담 정도가 낮다고 보고 기소 대상에서 제외를 시킵니다. 사실상 이제 뭐라 그럴까요? 무혐의 비슷한 조치로 이렇게 가는 듯한 그런 분위기였는데 정권이 바뀐 후에도 이 검찰 수사는 계속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권이 바뀐 후에도 지금 지난 2022년 지난해 5월에 정권이 시작했으니까 벌써 1년 7개월이 지나지 않습니까? 계속 수사가 되어 왔던 건데 아직도 혐의가 제대로 밝혀진 건 없어요. 즉 3년 9개월 동안 수사만 계속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지난해 4월에 약 8개월 전입니다. 민주당이 이거를 이제 특검법안을 내가지고 패스트트랙 hin석 안건 처리 궤도에 올립니다. 그래서 8개월 동안의 이제 숙려 기간을 지내고 나서 12월 28일 날 자동 상정하게 해서 지금까지 온 겁니다. 여기 이제 특검법안의 처리 이제 과정을 지금 말씀을 드린 거고요. 여기에 대해서 지금 민주당은 반드시 통과시켜야 된다. 민심이 두렵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국민의힘과 용산 대통령실은 특검법은 악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취임 일성이 특검법은 악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니까요. 저 허민 개인적인 생각으로도 특검법은 악법이 맞습니다. 그럼 분명한 내용적으로 보나 시기적으로 보나 상황적으로 보나 악법이 맞아요. 특별히 이 특검이 수사를 해서 이게 진행하는 과정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인지하는 여러 가지 사건들도 수사 범위 안에 포함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게 이 특검법안의 가장 악법적 요소입니다. 수사 범위가 무한대로 늘어날 수 있어요. 계속 수사하면서 그 수사 기간 계속 연장하고 세상에 이런 위헌적인 법안이 어디 있습니까? 이게 더 문제는 이게 쌍특검이잖아요. 사실은 김건희 특검법만 있는 게 아니라 이재명 대장동 의혹과 관련된 50억 클럽 50억씩 받은 그 클럽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에 대한 특검법이 같이 있는 거예요. 쌍특검인데 그러면 이 쌍특검 이게 이재명 50억 클럽을 수사하면서 이것이 이재명 대장동 의혹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이재명 대장동 의혹 관련 수사나 재판도 영향을 받는 거죠. 그럼 그것도 상당히 재판이 지연되거나 수사가 머물러 있거나 아니면 중지되는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어떻게 보면 이재명 대장동 수사를 막기 위한 방탄특검의 성격도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악법이라고 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잠깐 말씀드렸는데요. 집권 한참 전의 일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정권이 2022년 작년 5월에 출범을 했는데 이 사건은 2009년에 일어나서 2012년에 3년 동안 이제 진행이 됐던 사건이에요. 그리고 그 뒤에 2012년 3월에 윤석열 검사하고 김건희 씨하고 이게 말하자면 이제 결혼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세상에 무슨 정권이 집권한 후의 일도 아니고 더군다나 결혼 전의 일인데 이걸 와서 총선을 앞두고 갑자기 특검을 하자. 그냥 검찰에서 수사를 제대로 하라라고 촉구하고 성명서 내면 되는데 이걸 총선 앞두고 특검을 하자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이건 다분히 총선 겨냥용이죠. 저는 그렇게 해서 저는 사실은 대통령실이나 여권이 이거는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이 나름대로 이유가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김건희 특검법 갖고 날 새면 총선 물 건너가게 생겼거든요. 총선 물 건너면 어떻게 됩니까? 그럼 윤석열 정부는 사실상 식물 정권이 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많은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러면 이렇게 거부권만 행사하면 되느냐? 논리적으로 반대만 하면 되느냐? 이제 그것이 아니라고 하는 점은 제가 지난번 제 허민의 정치 카페에서도 말씀을 드렸고요. 왜 아니냐? 김건희 특검법에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만 있지만 사실은 국민의 머릿속에는 마음속에는 심정으로는 윤석열 정부 집권 후에 일어났던 각종 여사 리스크가 다 물려있다고 생각이 되는 거예요. 상징적으로. 김건희 특검법은 김건희 리스크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디올백, 명품백 문제도 있고. 그러니까 특검법이 이렇게 해서 악법이다라고 하는 논리적 반대만으로는 국민을 설득시킬 수가 없는 거예요. 다른 리스크는 어떡할 건데? 그거 재발 방지책이 있어? 네, 바로 그거죠. 재발 방지를 어떻게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답변이 없는 거예요. 그 안에는. 그러면 왜 한동훈이 이걸 재발 방지책을 건의하고 제안해야 되느냐? 여러분 생각하십시오.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고 나서 지금 1년 7개월이 지났죠. 8개월이 돼가는데 벌써 비상대책위원회가 3번 생겼습니다. 비상대책위원회는 당의 대표 조직입니다. 예, 대표 체제예요. 그 세 번째 비상대책위원회가 한동훈 위원장이 이제 된 거고, 그리고 이 체제로 총선을 치러야 돼요. 총선 전에 마지막 비대위인 겁니다. 총선 전에 마지막 희망이 이 비대위예요. 여기서 통합하고 혁신하고 상대방이 반사이익을 누리지 못하도록 우리 약점을 줄이는 과정을 한동훈 비대위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약점이 될 만한 사안,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서 국민이 납득할 만한 제안을 대통령한테 한동훈이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거는 필연이에요. 가장 어려운 국민의힘의 혁신과제, 가장 어려운 한동훈 비대위 혁신과제가 뭐죠? 저는 용산과 국민의힘, 즉 당정 간의 관계를 수직적 관계에서 수평적 관계로 변화시키는 것이라고 보고요. 그걸 위해서는 한동훈이 대통령에게 용산의 대통령실에 할 말은 하는, 지금 직언을 하고 고언을 하는 그런 체제로 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파천황 말씀을 한번 드렸습니다. 파, 깰 파자, 천황, 하늘이 내린 황무지입니다. 미개한 땅, 미개한 땅을 깨는, 미개한 땅을 개척하는, 여는, 전임미답의 길을 가는 미중유의 일을 하는 일 또는 그러한 사람, 파천황입니다. 자, 제가 청와대 교문수석을 지냈던 김정남 씨의 말을 한번 인용한 적이 있는데요. 대한민국에서 위대한 지도자가 되려면, 그리고 대한민국에서 대통령이 되려면 하늘을 배신했다고 하는 생각이 들 정도의 행동을 2번은 해야 됩니다. 라는 말을 이제 들은 사람한테 제가 직접 전해 들었습니다. 하늘을 배신했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의 행동을 2번은 해야 된다. 파천황입니다. 이것을 저는 한동훈이 대통령에게 이 파천황의 각오로, 파천황의 길로, 파천황의 해법으로 건의하고 제안을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파천황의 김건희 특검법 제안이 어떤 것이 있느냐? 자, 첫 번째는 제2부속실 신설이겠죠. 두 번째는 특별감찰관 임명. 제가 지난번에서는 허민의 정치 카페에서 제가 내놓은 여러 가지 트레이드오프 해법 중에 하나입니다. 세 번째는 대통령 또는 대통령 부부의 대국민 사과, 재발 방지 약속, 그리고 네 번째는 여사의 공적 활동 제한 또는 이제 자숙 관련된 구체적인 조치. 여기서 제가 이제 1번과 2번은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합니다. 공통 필수라고 얘기를 했고요. 플러스 알파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알파를 두고 저는 한동훈이 고민하고 비록 괴롭겠지만 그걸 가지고 대통령에게 제안하고 건의하는 이런 해법을 해야 된다. 근데 한동훈이 제안한다고 해도 대통령이 안 받으면 무사가 되겠죠. 허위로 끝나겠죠. 그래서 저는 대통령이 결심해야 된다고 봅니다. 어떻게 결심해야 되느냐? 저는 좋은 기회가 있다고 봅니다. 사실은 매년 초에 대통령은 기자회견을 하는 게 관례였습니다. 네,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인데 아마 이게 1월 중순에 할 수도 있고 또 좀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내부 논의도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일문일답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김건희 리스크에 대한 질문이 나오면 저는 그때 대통령이 답변하면서 정말 진지하게, 그리고 진정성 있게 국민에게 사과하고 재발 방지와 여사의 자숙을 약속을 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꼭 진지한 해법 나오기를 기대를 합니다.